오늘은 수요일 코너로 함께합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새해 첫날을 맞은 만큼 우리 둥둥과 같은 취지를 갖고 있는 단체죠. 국내 7대 종단 협의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김태성 교무님을 모셨습니다. 올 한 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 현재 한국 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제가출가 교도님들 지난 한 해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새해는 좀 건강하시고 또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고, 특히 우리 교도님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진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간 협의체죠. 네. 교무님께서 사무총장을 맡은 지 2년 정도가 되셨고 제 임기가 2년 남으신 거죠. 네, 이제 절반 정도를 임기를 지내셨는데 그간의 소회를 좀 전해주신다면요. 제가 2년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을 맡은 지가. 근데 제 능력에 비해서는 정말 큰 소임을 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이 사무총장을 맡았을 때 그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평화를 지향하는 단체는 평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인데 평화를 지향하는 단체인데 과연 우리 내부에 평화가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그 평화를 위한 어떤 활동들의 주축이 누구냐. 네. 그러면 이제 각 종단일 수 있고 또 가까이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사무국의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의 어떤 상황들을 제가 좀 면밀히 봤습니다. 근데 늘 항상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무총장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한, 그리고 직원들에게 정말 마음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래야지 본인들이 그 마음속에 평화를 가지고 일을 하고 그래야지 이웃 종교와 일을 하는데 정말 이웃 종교들도 함께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처우나 이런 것이 힘들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힘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또 서로 화합과 그 다음에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실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효과가 그 사업들 하나하나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정말 기쁨과 보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또 함께 기쁨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 부분이 저는 이 2년 동안 가장 제가 가까이서 느꼈던 소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죠. 네. 우리 원불교가 잘하는 일이기도 한데 교무님이나 교도님들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잘 화합하면서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사람들 간에 마음을 터놓고 친해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직원분들이 이제 KCRP 사업을 이제 이웃종교와 함께 해 나가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제 KCRP가 참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좀 전해주실까요? 2019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운동 100년을 어떻게 저희가 맞이하고 그것을 기념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새기는 그런 기념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참여한 사람들에도 뜻깊었고, 저희 또 준비하면서 3.1운동의 가치를 저희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남북 관계의 어떤 남북 종교인 간 교류를 직접적으로 했던 것이 작년에 2월 달에 금강산에서 남북 종교인들이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작년에 우리 남북 관계를 롤러코스터로 비교를 합니다. 저희가 정말 기대를 많이 가졌지만은 또 좋은 결실을 못 맺고 저희가 금년을 넘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종교인들이 여러 가지 그 2월 달에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또 8월 달에 독일 린다우에서 세계 종교인 평화 회의 총회에 같이 남북이 참여를 해서 4박 5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 역시나 뭐 남북에 대한 어떤 현안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남북 간의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속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 저희 의미가 있었고요.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솟았죠. 그게 일본에서 그 무역 제재를 저희가 가했고 예. 또 우리는 거기에서 지소미아를 파괴를 했죠. 탈퇴를 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일 간의 그 한일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 한일 간의 그 관계를 개선할 것인가 하는 그런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7월 달에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평화의 사무총장과 회담을 통해서 비록 정치와 그다음에 사회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하지만은 우리 종교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단합을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고 그리고 바로 이어진 8월 달에 그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 한일 종교 지도자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한일 종교 최고 지도자 회의를 독일 린다우에서 갖고 한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지혜를 가지고 풀어내자. 그리고 우리 종교인들은 단합을 하자. 이런 결론을 같이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부의 뒤에서 남북 평화 또 한일 관계 개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지난해 2월 또 8월 남북 종교인들이 만났는데 현재의 남북미 상황은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요즘은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좀 어떤 상황입니까? 분위기가? 지난 8월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남북 종교인이 만났는데 그쪽에 북쪽에서는 조선종교인 협의회 대표회장이신 강지영 회장님이 나오셨고 우리는 그 김희중 대표회장님, 그다음에 원불교 오도철교조 원장님, 원행 스님, 그다음에 이용정 총무님 이렇게 수장님 네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 간 교류라는 게 뭐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북미 회담이 성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종교인 교류의 실효성이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인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이 현재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종교인들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은 이게 지금 언론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제 그 남북이 서로 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은 그 상세한 얘기는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다 공개는 못하지만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남북이 종교인들이 풀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지금 풀어내기 위해서 실무회담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국에서 아마 금년 초에 다시 한번 회담을 저희가 진행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종교인 간의 만남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각국의 상황이 있고 한 만큼 또 이해도 되고요. 그럼에도 또 이렇게 남북 종교인 간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고 또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힘찬 새해가 시작된 만큼 이제 올 한 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종교계 지도자분들이 이제 신년 메시지를 발표를 했죠.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것이 한반도 평화의 정착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제 KCRP의 해외 또 국제 관계에서의 또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혹시 염두에 둔 바가 있으신가요? 지난번 독일 린다우에서는 저희 세계 종교인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지금 그때 모인 나라가 한 120여 개국이고요. 한 600여 명의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남북 종교인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함께 공개 발표회를 했습니다. 네. 그간에 우리 남북 종교인들이 어떠한 교류를 했고 한반도 평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런 남북 종교 지도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에 했던 활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비디오로 준비를 해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한테 보여줬고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남북 종교 간의 활동을 국제사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정세로 해서 추진이 어렵지만은 정세가 좀 저희가 좋아진다면 남북미 3개국 종교 평화 포럼을 미국에서 이렇게 갖기로 저희가 지금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북미 관계가 전형적인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면은 남북미 3개국 종교 회담을 뉴욕에서 이렇게 하기로 지금 합의를 했고 지난번에 독일 린다우에서 미국 종교인 평화회의 회장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북한도 만약에 미국과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를 하겠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남북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주변국들과 그다음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연대 관계, 그리고 연대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종교인들이 국제적인 연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거기에 실천적인 활동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작년에부터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각국 정부는 각국을 위하는 또 마음이 크겠지만 모든 종교는 이제 세계를 하나로 보는 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이 국제 연대 활동도 올 한 해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가 또 정기적으로 하는 또 중요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또 어떤 일들 올 한 해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 금년에는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총회가 일본 동경에서 개최가 됩니다. 8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요. 아시아 20여 개국 종교 지도자에 참여하는 그 회의가 되는데 역시나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아시아에 당면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통해서 그 결론을 내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한반도 문제, 지금 아시아의 중요한 어떤 평화의 문제로서 한반도 문제가 들어가 있고 미얀마의 로힝야 문제가 들어가 있고 또 아시아의 지금 당면한 현안 문제가 환경 문제입니다. 이 환경 문제도 우리 종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그런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총회에서는 또 새로운 ACRP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들을 새로 선발하고 그분들의 어떤 리더십을 저희가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또 총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종교 청년 평화 캠프를 금년에 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금년에 개최 예정지는 이제 필리핀 마닐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청년들 20여 개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들에게 평화 교육을 시키고 또 아시아의 당면한 문제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평화 캠프가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한 10여 명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캠프가 되고 또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한중일 사무총장 회의를 긴급하게 가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8년부터 한중일 국제 세미나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작년에 중국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그 홍콩 사태가 있었고요. 그 홍콩 사태와 관련돼서 한국의 개신교, 일본 개신교, 그다음에 대만 개신교 3개국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인권이 유린이 된 것에 대한 어떤 강한 반대,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성명서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중국 종교계, 중국 정부와 중국 종교계의 불만으로 작년에 한중일 세미나가 중국이 참여를 못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12월 달에 한중일 그 사무총장 회의를 중국에서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전 세계 평화의 중요한 그 출발점이 이 동북아가 돼야 한다는데 3개국 사무총장이 같이 공감을 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3개국은 서로 물리는 가운데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과 일본, 또 중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 이렇게 꼬리와 꼬리를 무는 가운데 영토 문제, 역사 문제, 뭐 문화적인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갈등들이 그대로 지금 있는데 우리 종교인들은 여기에서 우리 정치와 다른 어떤 행보를 통해서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고요. 금년에도 이제 이어서 한중일 사무총장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활동 계획을 만들어내고 그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위한 그런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기로 저희가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동안 지금 미얀마에 교육 지원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미얀마 교육 지원 사업을 이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에 국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KCRP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러한 이야기들 저희가 또 자주 발빠르게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기의 절반을 보내시면서 새로운 절반을 또 시작하는 또 사무총장직일 텐데요. 올 한 해 이것만은 좀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작년 12월 말에 제가 북측에다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제 지금 북미 간의 관계가 답보 상태고 어떻게 보면 지금 북미 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종교계가 모종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 우리가 비상시 우리 종교인들이 정말 온 것을 다 걸어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조만간 그 새해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바는 지금 대북 지원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유엔 제재 하에 있고 또 미국 정부의 또 제재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지원이나 이것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엔 제재를 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성 관광 이것을 종교인들의 순례 차원에서 저희가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좀 다른 측면으로 저희가 이 제재를 벗어난 어떤 활동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에 우리가 신계사가 복원이 돼 있죠. 그 신계사를 방문하는 그런 종교 순례가 저희가 구상할 수 있고요. 또 개성에는 그 고려 성균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통사가 또 거기에 개성에 절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또 순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남북이 합의한다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유엔 제재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그 미국의 제재를 좀 피해서 저희가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금년에 꼭 이것을 실천하고 싶은 게 제 하나의 희망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가 2년 전부터 그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그런 가제하에서 시민사회와 종교계 이렇게 함께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이라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네. 그것을 떠나서 지금 통일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생각들과 그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보, 보수, 그리고 종단, 중도 이렇게 사자 기관이 대표하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통일에 대한 어떤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고 예. 거기에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2년 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금년에도 그것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교계가 가장 잘하고 잘 이행해야 할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조화롭고 화롭게 만드는 게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보면은 이 통일 국민협약과 관련돼서 국민 소통, 국민과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예. 굉장히 우리 종교계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앞서서 저희 종교계가 먼저 종교 통일 국민 협약을 완성하는 것이 금년 한 해의 큰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2년 동안 진보와 보수가 통일에 대한 문제를 놓고 다양한 대화를 진행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론이 단순하게 서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표본 조사를 했어요. 예. 진보 인사, 보수 인사, 그다음에 종교, 중도 이렇게 4개 관련된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발을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이게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 토론을 이루어지는 가운데 깜짝 놀란 것은 통일에 대한 얘기가 서로 진보는 보수에 대해서 이럴 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고 또 보수는 진보 인사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편견들이 대화를 통해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서로 정말 차이가 없다는 거 거의. 그 차이가 너무 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상 대화를 시작해 보니까 차이가 없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었냐? 그런 서로가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편견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생각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2년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의 감동을 줬고 서로의 많은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시간을 줬던 것이 저희로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종교 간에 여러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존재하고 종교인들 간의 의견들을 통합하고 모으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고 거기서 국민협약을 저희가 완성하고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국민협약으로 나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우리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이 말씀해 주신 통일 국민협약이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좀 이야기들을 좀 많이 국민들께 전해지고 우리 국민들의 좀 뜻이 모여져서 평화에 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훌쩍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오늘은 원불교의 4대 경절 중 하나인 신정절이기도 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로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요? 저는 원불교를 생각할 때 이제 제가 이게 종교 간 대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원불교를 뭘로 교정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평화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교리를 만드시고 또 활동의 방향을 정해 주실 때 그것을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하니까 저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 교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최적화된 그런 실천 강령이 다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모두에게 금년 한 해가 정말 한반도가 위기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늘 전산종사 종법사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우리 세계화를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단이 실은 민족 종교로 출발했지만은 현재 23개 국가에 그 해외 교당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 종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지금 해외 교당까지 이렇게 두고 있는 데는 지금 원불교가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훌륭한 인프라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세계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지느냐, 이것은 이제 저희 교육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금년이 그런 세계화로 가는 원년이 됐으면 저는 하는 그런 희망을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원불교가 비록 한국에서 출발했지만은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불교로 거듭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저는 그런 희망을 담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의 이론상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은 정말 내 삶이 평화로워지고 우리 한반도가 평화롭고 세계가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사무총장님의 말씀대로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7대 종단 협의체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 김태성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